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에 직장 다니는 여자예요. TV에서나 보던 기막힌 일을 직접 겪어보니 세상 참 무섭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산산조각이 날 줄 몰랐습니다. 기막힌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 될 사람은 32살에 대기업에 다녔어요. 유능한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게 생겼어요. 아는 것도 많고 센스도 있었고 유머러스했죠. 한마디로 잘난 남자였어요. 또 성실하고 다정다감한 성격 때문이지 여사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오빠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동기들보다 진급도 빨랐죠. 우린 사내 커플이었어요. 사귄 지는 1년쯤 되었죠. 제가 회사 입사 초기에 적응하는데 힘들어할 때 오빠가 옆에서 많이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었죠. 제가 일을 배우는 게 좀 늦은 편인데요. 가르쳐줘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재차 물어봐도 오빠는 귀찮을 법도 한데 짜증 한 번 안 내고 한 번 더 알려주곤 했죠. 이때부터 오빠를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회사에 적응할 때쯤 저희 부서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죠. 야근이 잦아지며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오빠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내내 야근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야근 때문에 오빠와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함께한 시간만큼 우리는 자연스레 가까워졌어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어요. 기념으로 가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오빠는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저만 오빠를 좋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빠의 고백을 받고 정말 기뻤어요. 그렇게 우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죠. 연애 초기에는 회사에 비밀로 했어요. 제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괜한 구설수에 오르기 싫었거든요. 비밀 연애는 아슬아슬하게 스릴 있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애정 표현을 하고 우리만의 사인도 만들어서 주고받았죠.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된다는 거에 대놓고 애정 표현을 할 때보다 더 애틋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저뿐만 아니라 오빠를 좋아하는 여직원이 여럿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나 휴게실에서 여직원들끼리 오빠 이야기를 하는 걸 여러 번 들었죠. 오빠가 남자로서 괜찮다느니 대시해볼까? 라고도 하고 오빠의 행동이 자기한테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착각까지 하더군요. 모두에게 친절한 오빠의 모습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빠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면이 싫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오해를 살 만큼 여직원들에게 잘해주는 오빠를 보고 있자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에게 공개 연애를 하자고 했어요. 오빠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공개 후 저를 부러워하는 여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쟤네 집이 엄청난 부자다. 오빠가 저한테 약점을 잡혔다. 심지어 제가 사장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돌더군요. 신경 안 썼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린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냈고 곧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퇴근해서 저녁 먹고 오랜만에 영화를 보려는데 오빠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오빠의 친동생은 아니고요. 사촌동생이었어요. 몇 해 전 안타까운 사고로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로 2년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시부모님 집에서 같이 산다고 했어요. 신우이가 술이 많이 취해서 오빠는 가봐야 한다고 미안하다며 영화는 나중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가봐야 한다니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어요. 그럼 신우이 집에 들여보내고 다음 날이 회사 안 가는 날이니 심야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같이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오빠는 영화는 다음에 보자며 혼자 간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오빠가 무슨 말을 하면 대부분은 알겠다고 했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 고집을 부렸어요. 영화는 뭐 다음에 봐도 상관없지만 뭔지 모를 이상한 기분에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영화를 봐야겠다고 우겼습니다. 결국 같이 가게 되었어요. 술집에 있던 신우이는 정말 많이 취했더군요. 제대로 서서 걷지도 못하고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마셨더라고요. 글쎄 오빠를 전남편으로 착각하고 오빠한테 왜 이제 왔냐며 사랑한다고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혼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오빠는 절대 이혼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 정말 잘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쓸데없는 다짐이었지만요. 신우이가 곧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가서 혼자 살게 될 텐데 걱정이 앞서네요. 그때는 술에 취하면 누가 도와주나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시부모님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어요. 도착하니 어머님은 저녁 준비를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도와드릴 것 없냐고 여쭤보니 결혼하면 많이 할 테니 지금은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주방에서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거실에 앉아있자니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으로 가 어머님 말동무나 해드리자 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신우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여쭤보니 친구 만나러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되었으니 거실에 잠깐 앉아있으라고 하시더군요. 며칠 전 신우이의 술 취한 모습이 생각났어요. 안쓰러운 마음이 들며 신우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싶더군요. 그러지 못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씻고 온 오빠에게 신우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했죠. 일찍 들어올 수 있으면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요. 신우이한테 전화하러 오빠는 방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집안 어디선가 핸드폰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전화가 온 줄 알고 봤어요. 근데 제 전화가 아니더군요. 소파에 있는 핸드폰 진동이었어요. 어머니 거라 생각하고 핸드폰을 들고 어머니께로 가 전화 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신우이가 핸드폰을 두고 나간 모양이라고 하시며 그냥 거실 탁자 위에 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탁자 위에 가져다 놓으려는 순간 진동이 울리는 핸드폰 화면을 본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에 전 남편이라고 뜨더라고요. 화면에 뜨는 전화번호는 분명 오빠의 전화번호가 틀림없는데 왜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확인해봐도 오빠 번호가 틀림없었습니다. 뭔지 모르겠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오빠가 방문을 열고 나왔고 전 핸드폰을 저도 모르게 숨겼죠. 식사를 하는 내내 무슨 정신으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더 있다가 가라는 시부모의 권유와 데려다 준다는 오빠를 뒤로 하고 쫓기듯 서둘러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겨우 진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상황인지 정리가 안 되었어요. 정말 내가 본 게 맞다면 오빠와 신우이의 사이가 그런 사이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밤새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해보았지만 결론은 나지 않고 한숨도 못 잤어요. 저는 도저히 오빠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밤새 생각한 게 맞다고 하면 어떡하지? 두려웠어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아프다고 병가를 내게 되었어요. 오빠한테선 하루 종일 전화가 오더군요. 전 받질 않았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가 왔지만 확인하지 않았죠. 저녁에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에 저는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혼자 고민해봤자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죠. 오빠는 많이 아프냐고 병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다 알고 있으니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순간 오빠는 많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뻔뻔하게도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되묻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알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촌 동생이 아니라 혹시 전 마누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빠는 바로 어떠한 대답도 안 하더군요. 사실이 아니길 꿈에서라도 거짓이길 바랬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확실히 해야겠길래 다시 물어봤습니다. 내 말이 맞는 거지? 그랬더니 오빠는 고개를 숙인 채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뺨을 후려쳤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다 문득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몸소리쳐지게 끔찍했어요.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속인 거는 미안하지만 다 끝난 사이라고. 이혼해서 법적으로는 완전히 남이라더군요. 그리고 마음이 남아있어서 같이 산 게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불쌍해서 산 거라고. 이제 곧 집에서도 나가니 다신 볼 일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용서할 마음이 절대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나가든 다시 같이 살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쓰레기를 치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단호한 저를 보고 이내 포기했는지 나가더라고요. 다음날 그 남자는 회사에 사표를 쓰고 그만두더군요. 까딱하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결혼할 뻔 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곱게 끝낼 수는 없죠. 저는 변호사와 고소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후기 사연입니다. 전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의 집에 같이 살던 사촌 동생이 그 남자의 전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파혼을 했다는 사연을 올린 여자입니다. 뒷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글을 쓰네요. 그 남자와 전 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소송을 걸었어요. 변호사님이 결혼을 한 사실을 숨기고 돈을 갈취하거나 특별히 피해당한 게 아니라면 보상받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다만 혼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위법성이 강한 거짓말이어서 결혼을 약속하고도 상당 기간 동안 깊은 관계를 유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여자와 한 집에서 같이 살지 않았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버젓이 전 부인을 사촌 동생이라고 속였는지 모르겠더군요. 나에게 잘해주던 그 남자 부모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지 아들만 소중한가요? 저도 우리 부모님 소중한 딸이잖아요. 분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미쳐버리겠더군요. 일상생활이 힘들더라고요.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건 거는 거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만 완전히 바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그 남자 집으로 찾아갔어요. 마침 그 남자와 여자가 걸어 나오더군요. 그런데 둘이 팔짱을 끼고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순간 눈앞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들고 그 남자의 뒤통수를 쳐버렸어요. 잘 차려입고 같이 어딘가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음식물을 뒤집어 쓰고 거짓골이 되었어요. 그것들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제 손이 더러워질까봐 그러지 못했습니다. 야,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이혼한 사실 숨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 부인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나한테 결혼하자고 사기를 쳐? 넌 사람도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습게 보였지. 라고 소리쳤어요. 대낮에 그렇게 하니 하나둘 구경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 남자 엄마가 제 목소리가 들렸는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제게로 와서 얘!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니?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서로 인연이 안 되어서 헤어지게 된 걸 가지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말 참 이상하게 하더군요. 행패요?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디서 감히 그런 소리를 해요? 그때 옆에 있던 아줌마가 땡땡이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아가씨가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절정에 달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댁에 아들 결혼한 사실 숨기고 또 한 집에서 전 부인하고 같이 살면서 전 부인을 신우라고 속여서 내가 사기 결혼 당할 뻔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제 말을 들은 아줌마는 진짜야? 아이고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그놈은 이제 그만해.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잖아.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그러니까 그만해. 안 그래도 그만할 거야. 니들 얼굴 보고 있으니까 구역질이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놈 엄마는 동네에서 40년 가까이 살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일로 동네에서 똑바로 얼굴을 들고 못 다닐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빌라 사는데 저 같으면 아마 창피해서 이사 갔을 거예요. 또 모르죠. 뻔뻔한 사람들이니 그냥 살지도요. 여하튼 그렇게라도 지르고 나니 속이 좀 풀리더군요. 그날 저녁은 푹 잤어요. 제가 당한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면 통쾌하게 복수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댓글로 그런 사람 깨끗이 잊어버리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내일처럼 충고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제 저는 모든 걸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 잘 살겠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